네, 최근 경기 방어주로 식품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라면주는 또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실제로 라면 3사들 상반기에도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런데 업계 1위죠. 이제 농심은 또 밝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게 농심 또 2분기 실적 나쁠 전망이라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농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전 분기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인데요. 예. 경쟁사인 오뚜기와 삼양식품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죠.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홀로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는 건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홀로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의문인데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라면 회사들이 사실 원재료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좀 고초를 겪었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이 살짝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라면을 만드는 주요 재료인 여러 재료들이 다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가격 급등 문제가 불거진 건 올해 3월부터였죠. 예. 기업들은 보통 적게는 3달에서 많게는 6달 먼저 재고를 미리 구매해둡니다. 이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1, 2분기보다는 싸거든 재료가 마당나는 하반기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농심만 왜 이렇게 실적에 좀 타격이 있었을까요? 사업 영역이 좁고 신규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농심의 상업 분야는 크게 정리해보면 라면과 스낵으로 나뉘는데요. 1분기 기준 매출의 80% 가까이가 라면에서 나옵니다. 경쟁사 오뚜기가 유지나 양념 소스, 건조식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과 비교되죠. 더구나 분말 카레나 3분유 같은 3분 요리죠. 이런 것들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고요. 예. 대용량 기름 등 유지류나 케찹, 마요네즈 등의 소스류는 B2B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 전거도 이미 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요.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 실적을 오뚜기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뚜기는 이렇게 사업 필드가 좀 넓다고 하지만 삼양식품은 거의 대부분 매출이 라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삼양식품은 매출 99%가 라면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 1분기 전체 매출 2,022억 원 가운데 2,010억 원이 면스낵 제품으로 집계될 정도인데요. 예. 물론 소스나 냉동 분야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비중이 채 5%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삼양이 기대를 놓는 이유는 공장을 추가해서 50% 수준의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는 덕분입니다. 삼양식품의 밀양 신공장은 지난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최대 6억 개의 라면을 추가로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 공장까지 이미 최고 95% 수준으로 초과 가동 중이었던 만큼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 설비인 공장이어서 생산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삼양식품은 제2의 창업의 비결로 꼽히는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을 앞세워서 해외 시장 개척에 한창인데요. 이로써 삼양은 국내 라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로 동종업계는 물론 식품 섹터 안에서 유의미한 이익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공장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늘려서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사업 포트폴리오나 신규 투자에 있어서 뭐 별다른 호재가 없었다. 이게 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곡물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 좀 여전히 높다. 어쨌든 빠진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3분기부터는 그럼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다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인 파뮤나 대두유는 까전이긴 하지만 원유로 만드는 포장재 등의 부자재 가격이 지금 매우 오른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지난해 가격 인상 효과를 모두 반납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가격 인상 없이는 3, 4분기에도 농심의 영업이익 훼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농심의 어닝 쇼크를 예상하면서 라면 가격 인상에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면이 사실 국민식품이기 때문에 가격 올리는 게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라면이 서민 음식 이미지가 강해서 쉽사리 소비자 부담을 키우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인상 시점이 바로 지난해라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정부가 전방위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상황도 부담입니다. 이익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농심이 과연 2년 연속 소비자가 인상이라는 결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